This is a Seoul guide. We're talking where to 서울을 stay, 처음 what to 찾은 see, 외국인에게 what to 가장 먼저 skip, 떠오르는 our 곳은 favorite 어디일까요? restaurants, and 명동, other random 경복궁, things along the way. 남산 서울타워. 오랫동안 이곳들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들의 서울 여행을 보고 있으면 조금 재미있는 변화가 보입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는 대신 성수동의 골목을 걷고 연남동의 작은 카페를 찾아가고 익선동의 한옥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Cons are that there's no real metro station nearby. 때로는 특별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걷는 거리를 걷고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동네인데 외국인들은 왜 이런 곳을 찾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서울은 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과거 서울 여행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남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고 명동에서 쇼핑하고 인사동에서 기념품을 사는 것이 대표적인 서울 여행 코스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곳들은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여행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서울의 유명 관광지를 한국에 오기 전부터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의 모습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도 명동의 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행자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서울의 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성수동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유명한 카페와 팝업 스토어가 모여 있는 곳이지만 원래 성수동은 공장과 창고, 수제화 업체가 밀집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목을 걷다 보면 오래된 공장 건물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공간 안에 전혀 다른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은 그대로인데 안에는 세련된 카페가 있고 오래된 창고였던 공간에서 전시와 팝업 스토어가 열립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독특하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더욱 흥미로운 풍경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을 보면 유명 건축물보다 골목과 카페, 작은 가게와 사람들의 모습을 더 오래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어떤 분위기를 경험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비슷한 모습은 익선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낮은 한옥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현대적인 카페와 식당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 한옥을 보고 있었는데 몇 분만 걸으면 높은 빌딩이 나타나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서울의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낯선 풍경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외국인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서울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변화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 자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한강에 앉아 음식을 먹고 동네 시장을 걷고 한국 사람들이 찾는 카페에 갑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편의점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하철도 관광지가 아니고 동네 시장 역시 특별한 관광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여행 영상에서는 이런 평범한 장소가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왜일까요? 한국을 단순히 구경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처럼 하루를 보내보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K-팝과 드라마, 영화 같은 한국 콘텐츠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처음 경험했다면 지금은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자신의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강도 보고 편의점도 보고 서울의 골목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 도착하면 그 화면 속 장소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여행의 지도도 넓어졌습니다. 유명 관광지 몇 곳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여행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동이나 경복궁의 인기가 사라졌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서울을 찾은 여행자에게 이곳들은 여전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달라진 것은 관광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는 경복궁과 명동을 찾았던 사람이 두 번째 한국 여행에서는 성수와 연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온다면 이번에는 관광책에 크게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동네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게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서울이 한번 보고 끝나는 도시에서 다시 방문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설도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유명 관광지를 피해 현지인이 찾는 동네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SNS와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카페가 생기고 상점이 들어오고 팝업 스토어가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광지를 피해 찾아갔던 그 동네가 새로운 관광지가 되어버립니다. 성수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행자들은 또 묻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요즘 어디를 갈까? 그리고 또 다른 골목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몇 년 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서울의 동네는 지금과 또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서울이 달라진 걸까요? 어쩌면 서울이 달라졌다기보다 여행자가 서울을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것을 찾아왔다면 지금은 자신만의 서울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울은 경복궁이고 누군가에게는 성수동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늦은 밤 편의점 앞에서 먹었던 라면 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골목이 어떤 외국인에게는 한국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쳐보지 못했던 한국, 외국인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은 왜?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을 찾아보겠습니다.